오늘 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폭우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새기겠습니다.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삶의 질 1등 국가, G7, G5, G3로 가는 선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무엇이고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웃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아파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삶의 질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삶의 질을 평가하는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분열된 지긋지긋한 나라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정말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은 미국, 중국 사이에 살아남는 위대한 국가를 꿈꿉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주변 국가의 제 또래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왔습니다. 9개월 중심으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위대한 지도자,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결국 우리가 화합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50만 원씩 5천만 명한테 드리면 25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는 신생할 때부터 우리가 쭉 적립을 하면은 1억 원을 20살 되면 주자. 그러면 연간 1조 3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신생아 27만 명한테 2천만 원씩 주자. 이렇게 되면은 연간 6조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게 진짜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님께 여쭈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무슨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확한 게 뭔가를 우리가 민주당 내 후보 간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엇이 진정 합리적인가를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함께 약속하는 것이 정말 도리라고 보는데 김두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광재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신생 아이들이 한 30만 명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 1인당 3천만 원씩 국가가 이렇게 신탁을 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이나 자산 운용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 한 6천만 원 정도 줘서 대학 등록금을 하거나 사회 진출할 때 쓰거나 또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친구 5명이 모여서 언론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 세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했던 정책인데요.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서 충분히 우리 당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대표 공약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방일 경우에 향해서 찬성합니다. 이낙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상위 10% 기업이 우리가 90%를 가져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을 살리려면 새만금 그리고 신항만, 부산 신항만 옆에 있는 배후도시의 수백만 평의 땅 그리고 대구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450만 평에 해당되는 땅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또 거대한 땅에서 주요한 시도별로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낙연 후보께서는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방일 경우에 좀 더 첨단 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동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균형 발전을 위한 비상한 방법의 하나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특히 낙후된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까지를 포함한 아주 대담한 법인세 차등 부과
법인세 감면 조치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이재명 지사한테 제 시간을 저기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20초씩이나.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청년이나 소멸지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검토해보겠다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범 실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를 다 극복하자는 데는 98%가 국민이 동의합니다.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65%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SMR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우리가 소형 원자료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기료 상승은 줄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 시간은 이광재 후보 네, 네. 차감하는 겁니다. 네, 20초를 지금 네. 양도했습니다. 5초만 더 주시고요.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이재명 후보. 일단 첫 번째로 SMR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부담금을 늘리면 전기세 같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모두 모아서 온 국민에게 공통으로 분배해주면 그게 사실은 탄소세 기본소득이 됩니다. 뭐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저희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뭐 영역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늘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정리해 주시죠. 뭐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초를 양도했는데 40초 이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초,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40초를 돌려받는 네, 거죠?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다음 발언. 양승조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용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국민은 66%, 72%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47대 44 찬성 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위에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재벌 소유자와 경영자가 제대로 형기를 만기 채우신 분 있나요? 저는 그러면서 법치가 실현되는 법 앞에 만일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건 제가 82년 12월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광주 조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광주를 갔을 때는 정말 참담한 12월의 겨울이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를 학생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진보주의자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원주에서 생활할 때 그 반독재 투쟁을 하던 원주시는 많은 분들이 서민금융을 만드는 신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협운동을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독재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금융 문제에 하는 것이 민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 서울공항만 우리가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아예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대구공항은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김포, 서울 여기만 고도 제한만 완화해도 약 12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김포공항 하나만 하더라도 재산 가치로만 봐도 60조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 모든 후보 공동의 차원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 또는 이전할 건 이전하는 대로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주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제가 대구 군공항은 이전하는 것을 확정을 해놨고요. 이제 광주에도 TF를 만들어서 광주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포는 이전보다는 고도 제한 같은 것을 풀어서 그 지역의 일대의 그 토지도 제대로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을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고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55년 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간에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변화를 주고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40초를 제가 봤는데. 네, 그래. 일단 발언하시고요. 네. 제가 양보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한테 너무 당하시는 것 같으니까 5초만 드리는데요. 그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후보님께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해명을 해서 좀 우리가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벚꽃 순서대로 망해간다고 하는 이 지방대학에 대학 도시를 만들자. 그럼 기업이 오게 되면 확실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함께 만들면은 교육과 일과 주거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오후 3시면 빕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상 복합 아파트가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유아원, 돌봄,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주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획기적인 공급 방식과 주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동을 합니다. 특히 대학 타운을 좀 다양화해서 활성화함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대전에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있고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주택을 이전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학 타운화를 해서 모델 케이스로 한번 신속하게 해보고 그런 모델을 전국 각지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광재 후보.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부산에서는 부경대학교가 땅이 넓고요. 창원대학교, 그다음에 진주의 경상대학교 등의 땅이 비교적 넓은 학교 부분에 우리가 대학 도시를 만들게 되면 MIT,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양승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사실 지역 대학의 중요성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깊이 연구해서 아마 정착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맡았는데요. 정치인 자격 시험을 이야기하고 또 능력주의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주의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엘리트보다는 우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필요한 삶의 질,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성적표를 매기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성장하고 도태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엘리트보다는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G10이 됐는데 삶의 질 수준은 지금 OECD 한 40개국 중에서 한 28위, 29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출마 선언에서 삶의 질 수준도 10위권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국민들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국민은 사는 게 어려울까요? 국가가 잘 살면 국민도 함께 더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선진국가의 핵심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신기술이 나오면 그걸 허가해 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미래 부서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지도자, 기술을 알아야 미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라를 통합시켜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을 저는 사귀어왔습니다. 외교에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밤늦게 시청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단 한 장의 필승 카드는 이광재입니다. 저는 이제 600조의 국민의 혈세를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교육과 주택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에 맡겨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대신 세금과 일자리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입니다. 민생을 앞장서서 선두에서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